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7, 8월 비수기죠. 휴가 기간에, 애들 방학 기간에, 폭염에, 장마에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된다. 부동산이 주춤한다. 사람들이 부동산 이때 주춤한다 그래도 넘어가지 마라. 원래 비수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다녀요. 근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때 계속 다녔었거든요. 저는 뭐 예전에 할 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1년 내내 다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일지를 봐도 7, 8월에 저는 잘 다녔고요. 그때도 경제적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이분들이 그 폭염에 여보로 챙겨서 다니셨는지 실제로 정말 이 당시에 계약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싶은 마음이 약간 드는 게 물론 그분들은 데이터로 말씀하실 테니까 좀 그거 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7, 8월이 진짜 비수기인지 이때는 거래량이 내려가는지 시세가 원래 빠질 수밖에 없는지 요거를 한번 데이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7, 8월이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7, 8월 한번 쭉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가시적으로 7, 8월이잖아요. 7월 말, 8월 초 요때 휴가 기간 많이 잡거든요. 쭉 내려드릴게요. 자, 이제 2021년도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21년도. 어떠세요? 7월, 8월. 눈에 띄세요? 저는 눈에 안 띄거든요. 20년도로 가볼게요. 특정 연도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20년도로 갑니다. 7월, 8월. 눈에 띄세요? 저는 눈에 안 띄거든요. 2019년. 7월, 8월. 눈에 띄시나요? 눈에 별로 안 띄실 거예요. 7월, 8월이. 2018년으로 가볼까요? 7월, 8월. 눈에 띄시나요? 확 줄어들고 뭐가 잘 안 되나요? 아니죠. 2017년으로 가볼게요. 7월, 8월.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시거나 뭐가 확 꺼졌나요? 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나만의 기준이 생겨요. 한 번만 좀 같이 해주세요. 7, 8월. 어때요? 2016년. 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하는 게 낫잖아요. 2016년도에요. 7, 8월. 확 꺼지나요? 2015년. 어때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시간 귀하신데 이 정도 했으면 됐죠. 7, 8월은 대놓고 비수기가 아니에요. 7, 8월에 사람이 안 다닌다? 폭염이다, 장마다? 거래를 안 한다? 다 휴가 간다? 중개사도 문 닫는다? 애들 방학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데이터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서울만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가요? 여기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7, 8월이 비수기라고 해서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글쎄요.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물론 휴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계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치 봤죠? 거의 10년치 가까이 봤어요. 더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데이터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데이터와 시세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7, 8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수기다? 거래량이 떨어진다? 덜컹거린다? 이건 맞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휴가 기간 맞아요. 다니기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간에 계속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는 뉴스에 7, 8월에 부동산이 다시 내려갔다. 주춤했다.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7, 8월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7, 8월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없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특히 주식시장 빠르잖아요. 요새 더 빨라졌다면서요. 비트코인도 빠르고. 부동산은 느려요. 예전처럼 빠른 시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난 정권 시장이 진짜 빨랐던 거예요.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예전에 오르지 않던 지역도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심할 뿐만 아니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초입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느려요. 가뜩이나 느리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느린 시장에서는 수요층이 제한돼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주택자는 못 들어와요.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딱 특정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진짜 1시간 동안 칠판에다 무슨 얘기만 해요. 지금 누가 집을 살 수 있는가? 지금 누가 집을 사고 있는가? 왜냐면 저는 직접 거래를 하니까. 그 특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쭉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게 명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무주택자, 실거주자라고 표현하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명의는 무주택자 맞아요. 실거주자라고 나갈 거예요, 데이터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평소에 좀 봐왔고,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옛날에 이럴 때 한번 사가지고 재미를 보셨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동산이 원래 그래요. 했던 사람이 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 기준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냐? 전 아니라고 봐요.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계속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바닥이니까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바닥이다. 사는 이유가 이 정도면 이제 싸다. 이렇게 느끼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만 하는 분들인데 지금 시장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면 집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전월세 시장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아직 본격적이지 않아요. 그럼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싸다란 느낌이 들어야 사요. 내가 평소에 봐왔던 동네에 또는 봐왔던 단지에 싸다라고 느끼는 물건이 있으면 사는 거고 이 사람들 자체도 많지 않아요. 이제 거래량 4척권 향해 가요. 근데 중간에 덜컹거릴 수가 있죠. 왜 그렇죠? 계속 팔릴 수가 없거든요. 왜 계속 팔릴 수가 없냐? 이것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시장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대로 답이 나와요. 시장이 어땠죠? 매도인이 무너졌죠. 다주택자가 망했죠. 나가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진짜 집 가진 사람은요, 지옥이었어요. 이런 시장 다시 오려면은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집 가진 사람이 망했다고요. 멘탈이 털렸어요. 이 사람들이 싸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안 팔리니까 그냥 집이 반토막 나서 나간 거예요. 고등어처럼. 그래서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근데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거래를 하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보시면 특히 이번에 또 DTI 60%로 보증금 반환 대출 좀 풀어줬잖아요. 금매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금매가. 금매를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렴한 매물이 매도인 기준에서도 없어지고요. 매수인 기준에서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 시장 구조를 아직 회복을 못한 거예요. 옛날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그 구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규제도 너무 많고 아직 참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여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급한 마인드로 보고 언제 폭등하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전세가 반등하고 있죠. 거래량도 꽤 회복을 했고 시세가 많이 올라갔고 심지어 버블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정고점을 찾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제 기준에서는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 시장의 불안 요소를 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중대한 것들을 미리 익혀놓고 경제적 결정을 하고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물론 리스크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 들여다보고 자극적인 컨텐츠에 자꾸 흔들리시면은 7월달 왜 흔들거리지? 8월달 흔들거리지? 아 비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나면 안 돼요. 역사를 보세요. 비수기 맞아요. 팩트 맞는데 저는 여태까지 몇 년째예요 제가. 저 그렇지 않죠. 저 여름마다 여러분 저 만났던 분들 기억 안 나세요? 전 여름에 꼭 까맣게 타요. 근데 저는 많이 안 눌러 다녀요. 맨날 부동산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전 막 다 타요. 여기 나오네요. 죄송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보이시죠? 여러분도 다 이렇지 않아요? 방구석에서 데이터만 보고 읽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보이시죠? 저는 새까맣게 타요. 저 원래 되게 하얘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장마철에 폭염철에 시장 좋으면 7, 8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사요. 7, 8월 달에도. 지금은 시장 구조 자체가
계속 가거나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리 가는 그 시장이 올 가능성 또 그 요인들에서 분석을 하고 맞는 지역에 가서 맞는 조건의 물건을 맞게 내 리스크 감당할 수 있게 사놓고 차분히 기다리면 돼요. 주식도 단타가 아니라 좀 길게 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2년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24년까지, 25년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왜 흔들리지? 다시 꺾이나?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은 느리느리도 꾸준히 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불안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불안 요인이 몇 개가 겹치면 특히 수급의 불균형과 겹치면은 시장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전 역사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전 계속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제일 힘든 기간 지나갔잖아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침착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7, 8월 달에 만약에 흔들거리면은 저는 이 특수성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